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공부한 지구계에 대한 복습은 잘 하셨나요? 오늘은 두 번째 단원인 직관의 층상구조와 특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먼저 지구 내부 조사 방법, 그리고 두 번째로 직관의 층상구조에 대해서 다룰 건데요. 직관의 층상구조에 대해서 다루는 수업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오늘 이렇게 지구 내부 모형과 함께 등장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배경도 이렇게 우주로 설정을 해봤는데요.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어떤가요? 멋있죠? 저기 지구가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도 힘내서 집중해서 수업을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화이팅! 교과서 16페이지 단원명은 직관의 층상구조와 특징입니다. 아까 얘기를 했듯이 이 단원에서는 지구 내부 조사 방법, 그리고 직관의 층상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지구 내부 조사 방법부터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물체의 내부를 알고 싶을 때 어떤 방법들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물체 내부라는 건 겉에서 볼 수 없는 속모습을 말하는데요. 선생님이 걷는 모습도 내부를 관찰하면 이렇게 해골이 걷는 모습이랑 비슷하겠죠? 그러면 다른 물체들, 먼저 과일의 단면을 알고 싶으면 칼로 잘라보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가졌을 때 초음파 검사를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아이의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엄마 뱃속을 보는 거죠. 그리고 공항에서는 X선 검사를 통해서 가방 속에 뭐가 있는지 알아보고, 그리고 또 병원에서는 자기공명 영상, 즉 MRI를 통해서 몸 속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구 내부를 알 수 있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교과서는 17쪽입니다. 자, 우리는 해보기에 나와 있는 방법에 하나 추가해서 총 4가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은 시추라는 방법이에요. 시추는 무엇이냐면, 시추는 직접 땅을 파서 지구 내부를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시추는 지구 내부 물질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건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구 내부로 들어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온도가 엄청 높아지고 압력도 엄청 높아져요.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런 압력에 의해서 짜부라들고 고온에 사람이든 기계든 못 버티겠죠? 물론 시추할 때 사람이 직접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기계도 버티기 힘들어요. 직접 들어가는 그러니까 시추는 비용이 많이 들고 그리고 하기가 어려워요. 실제로 시추 방법으로 제일 깊게 조사한 게 12km를 파서 조사한 거예요. 근데 이 12km는 지구 반지름이 약 6,400km인 거에 비하면 극히 일부만 조사하게 된 거죠. 자, 첫 번째 시추가 뭔지 알았고 두 번째는 화산 분출물 조사입니다. 화산 분출물 조사. 화산 분출물 조사는 화산이 폭발할 때 나오는 물질을 직접 분석하는 연구 방법이에요.
그림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이렇게 화산이 폭발하면 지구 내부 물질이 나오는 거겠죠? 그러면 이때 나온 물질을 실험실에 가지고 가서 직접 연구를 합니다. 화산 분출물 조사로는 지구 내부 물질을 직접 연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화산이 계속 폭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쉽게 발견하지 못하고 그리고 지구 내부 물질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조사할 수 있어요. 일부 정보만 얻을 수 있어요. 이따 배우겠지만 직권의 층상 구조 중에서 멘틀의 윗부분만 화산 분출물 조사로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운석 연구인데요. 운석 연구는 해보기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따로 적어두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운석이 뭔지 알고 있나요? 별똥별은 뭔지 알고 있죠? 별똥별은 이렇게 지구에 우주를 떠돌던 물질이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걸 별똥별이라고 해요. 물질이 떨어지면서 대기를 통과하고 물질 일부가 타기 때문에 예쁜 빛을 내는 거죠. 운석이라는 건 이 별똥별이 지구에 떨어진 그 물질을 운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주를 떠돌던 물질이 지구에 도착을 하면 걔를 이제 운석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한 거죠. 운석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지구 내부 구성 물질과 일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운석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구 내부 구성 물질과 비슷한 운석들이 있기 때문에 이 운석을 연구하면 지구 내부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운석 연구는 지구 내부 구성 물질을 직접 연구하는 게 아니라 운석을 통해서 연구하는 거기 때문에 간접적인 연구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운석은 자주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드물고 그리고 일부 정보만 알 수 있어요. 네 번째 연구 방법은 지진파 연구입니다. 지진파 연구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려면 우리 지진의 뜻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지진이 뭘까요? 네, 여러분 이미 알고 있겠지만 지진이란 지구 내부에서 발생한 충격으로 땅이 흔들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지구 내부에서 발생한 충격으로는 화산 활동, 암석의 끊어짐, 마그마의 이동, 지하 동굴의 붕괴 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지진이 뭔지 알았으니까 지진파의 뜻도 알아봐야겠죠? 지진파는 지진이 일어날 때 발생한 진동이 사방으로 전파되어 가는 것을 뜻합니다.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손가락으로 수면을 살짝 칠 때 물결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것과 비슷해요. 교과서 아래에 그림이 있죠? 손가락으로 친 부분을 지진이 발생한 부분이라고 하면 이렇게 물결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것, 요거를 지진파라고 비유를 줄 수가 있어요. 물결의 예시는 선생님이 비유를 든 건데요. 오른쪽 그림을 보면 실제 지구 내부에서 지진파의 전파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림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이 그림을 말하는 건데요. 중앙에 지진이 발생한 지점으로부터 지진파가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그림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물결 모양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자, 교과서에도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지진파는 모든 방향으로 전파되므로 지구 내부를 통과하여 지표에 도달하는 지진파를 연구하면 지구 내부의 구조를 알 수 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지진파는 지구 내부를 직접 들여다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운석 연구와 마찬가지로 간접적인 연구 방법에 속합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해보기로 돌아가 볼까요? 시추, 화산 분출물 조사, 지진파 연구, 운석 연구까지 같이 공부를 했고요.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위의 탐사 방법을 직접적인 방법과 간접적인 방법으로 구분해 보자가 질문이에요. 그러면 오른쪽에 정리해 놓은 내용을 다시 볼까요? 먼저 시추. 시추는 자, 설명을 보면 직접 확인 가능이라고 되어 있죠. 직접적인 연구 방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화산 분출물 조사 역시 직접 연구한다라고 적어 놓았어요. 그리고 운석 연구를 보면 운석 연구는 간접적으로 연구하는 방법이다라고 적어 놓았죠. 그리고 네 번째 지진파 연구 역시 간접적이다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교과서에 정리를 해볼까요? 네 가지니까 운석 연구까지 쓰고 적이다. 처음 두 개, 즉 시추와 화산 분출물 조사는 직접적인 방법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고 지진파 연구와 운석 연구는 간접적인 방법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지구 내부 알아보는 방법으로 가장 효과적인 것 고르고 생각한 까닭을 설명해 보자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놓은 설명들을 볼게요. 첫 번째, 시추는 비용이 많이 들고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화산 분출물 조사는 쉽게 발견되지 않고 일부 정보만 알 수 있다는 단점이 있었죠. 운석 연구는 드물고 일부만 알 수 있다. 그런데 지진파 연구는 어땠나요? 우리 교과서의 별표 친 부분을 다시 보면 지구 내부를 통과하여 지표에 도달하는 지진파를 연구하면 지구 내부 구조를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지진파가 모든 방향으로 전파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때요? 이 네 가지 방법 중에 지진파 연구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까닭도 교과서의 내용을 정리하면 되겠죠? 지진파는 지구 내부를 통과하여 모든 방향으로 전달되므로 지구 내부를 통과하여 지표에 도달하는 지진파를 연구하면 지구 내부 구조를 알 수가 있다. 지구 내부 구조를 알 수 있다. 라고 정리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지금 정리한 내용 아주 중요해요. 특히 지진파 연구가 왜 효과적인지는 여러분이 직접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18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지진파에 관한 내용이에요. 지진 관찰을 통해 직접 관찰하기 어려운 지구의 내부 구조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Determine exactly what time. This is the epicenter for the earthquake, and this is in minutes. So we can see that for Southern California, we're about 12 minutes away for the P wave to get here. Now this is the primary wave. This is the first wave to reach us. 2011년 3월, 일본의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진도 9.0의 강진은 불과 10여 분 만에 전 세계에서 감지됐습니다. 종을 치면 종소리가 울려 퍼지듯 지진이 발생하면 그 진동이 사방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파동을 지진파라고 하죠. That sudden motion sets up waves that go out and travel out away from the
source of the earthquake. And there, in a solid, there's actually two types of waves that go through the body of the material. One is the primary wave and the other is the secondary wave. 파동과 진동의 진행 방향이 같은 P파는 직선으로 움직이며 속도가 빠릅니다. 반면 파동과 진동의 진행 방향이 수직을 이루는 S파는 속도가 느리고 액체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지진파의 원리를 이용해 지구의 내부를 최초로 밝혀낸 과학자는 모로비치. 1909년 그는 P파의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는 구간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모로비치는 지구의 내부가 서로 다른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했죠. 오늘날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을 모로비치 불연속면이라 부릅니다. 자, 영상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영상의 내용은 지진파 연구를 통해서 지구 내부 구조를 알 수 있다가 주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지구 내부 구조를 직관의 층상 구조라고 할 거예요. 직관의 층상 구조. 자, 영상을 보다 보면 P파, S파 이런 생소한 단어가 나왔을 거예요. P파와 S파는 지진파의 종류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은 것은 P파는 S파보다 빠르다. 그리고 기체, 액체, 고체 모두 통과한다. 빠르고 모두 통과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 S파는 P파보다 느리고 고체만 통과한다. 액체는 통과하지 못한다. 다시 S파는 느리고 액체 통과 못한다. 이렇게만 기억하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영상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요?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모로비치치라는 과학자가 지진파의 속도가 달라지는 부분을 발견했어요. P파가 갑자기 빨라지는 구간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S파도 P파보다는 느리지만 이 구간에서 약간 빨라집니다. 그래서 모로비치치는 지구 내부가 다른 물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진파가 빨라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생각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모로비치치라는 과학자가 발견했기 때문에 이 지진파가 갑자기 빨라진 부분을, 이 경계를 모로비치치 불연속면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혹은 간단하게 모호면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지구의 제일 바깥층을 지각, 그리고 지진파가 빨라진 이 부분을 멘틀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그럼 영상을 이어서 볼까요? Pass through it. And it's considered to be mostly nickel and iron. And then inside of that, there's an inner core, which is also nickel and iron, but it's solid. Because the pressure of the weight of all the rest of the earth has made it into a solid. 지진파를 통해 우리는 지각 아래 부분이 멘틀과 외핵, 내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S파가 통과하지 못하는 구간이 있었다라는 게 영상에 나왔어요. 실제로 이 구간에서 P파도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러니까 멘틀과는 또 다른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부분을 외핵이라고 합니다. 외핵, 영상에 나왔고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외핵은 액체로 이루어진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멘틀과 외핵의 경계, 즉 S파가 통과하지 못했던 이 경계를 구텐베르크 불연속면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교과서 본문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피파의 속도가 다시 조금 빨라지는 이 부분을 내핵이라고 합니다. 내핵. 그리고 외핵과 내핵의 전개를 레만 불연속면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나온 지각, 멘트, 외핵, 내핵, 그리고 모호로비치치 불연속면까지가 이 파트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용어들이에요. 자, 이제 교과서 본문이랑 같이 볼까요? 지각, 멘트, 외핵, 내핵으로 지구 내부를 구분한다. 그리고 지하 약 35km 부근에는 지표 부근과 성질이 다른 물질이 나타났는데 이 경계면을 모호로비치치 불연속면이라고 한다. 꼭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죠. 그리고 모호로비치치 불연속면 위를 지각, 아래를 멘틀이라고 합니다. 자, 지각에 대한 설명도 이어서 볼게요. 지각은 지구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얇은 층으로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으로 구분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림 4번을 한번 볼까요? 본문 바로 아래 이 그림을 보면 대륙지각, 해양지각이 각각 나와 있습니다. 대륙지각, 해양지각 쓰여 있죠? 대륙지각은 화강암질 암석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어요. 화강암질 암석이 뭐죠? 화강암질 암석은 마그마가 천천히 식어서 생긴 암석으로 알갱이가 크고 밝다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대륙지각은 두께가 약 35km로 해양지각보다 두껍습니다. 반면에 해양지각은 알갱이가 작고 어두운 현무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두께가 약 5km로 대륙지각보다 얇은 편이죠. 그럼 기억하기 쉽게 이렇게 대륙지각이 더 두껍다라고 정리도 해 놓을게요. 자, 그러면 지금 공부한 내용을 아까 그려놨던 그림에다가도 정리를 해볼까요? 지각은 지구 가장 바깥쪽에 있는 얇은 층이라고 설명을 했고,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대륙지각은 화강암질 암석, 해양지각은 현무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까지 설명을 했어요. 대륙지각이 더 두껍고. 자, 그러면 교과서 19쪽에서 멘틀에 대한 설명도 찾아볼게요. 멘틀은 모호면, 즉 지각이 끝나는 부분에서 지하 약 2,900km까지의 층이다. 그리고 지구 전체의 80% 가장 두꺼운 층이고 지각을 이루는 암석과는 다른 종류의 암석이 이루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진파의 속도가 달라졌던 거겠죠. 자, 다시 그림에 정리를 해보자면 멘틀은 모호면에서 지하 약 2,900km까지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전체 부피의 약 80% 가장 두꺼운 층입니다. 아이고, 저기 오타가 났네요. 80km가 아니라 80%. 그리고 지각과는 다른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러면 외핵에 대한 내용도 보겠습니다. 외핵은 멘틀이 끝나는 부분부터 지하 약 5,100km까지의 층으로 액체 상태로 추정된다. 액체 상태로 추정된다는 게 중요한 내용이죠. S파가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액체 상태로 추정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정리를 해볼게요. 외핵은 지하 약 5,100km까지 그리고 액체로 추정된다. 중요한 내용을 정리를 해 놓으시고 자, 이제 내핵에 대한 내용도 보겠습니다. 내핵은
외핵이 끝나는 지점부터 지구 중심까지의 층이다. 그리고 고체 상태로 추정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지구 중심까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지구 반지름이 약 6,400km라고 했죠? 그러니까 5,100km부터 6,400km까지가 내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 마지막 줄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외핵과 내핵은 지각과 멘트를 이루는 물질보다 무거운 철, 니켈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내용까지 지금 정리를 하는 중이에요. 지구 반지름이 6,400km이다는 아까 처음에도 설명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핵은 5,100km부터 6,400km, 그리고 내핵은 고체로 추정되며 외핵과 내핵은 무거운 철과 니켈 같은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러면 19쪽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고 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제 바깥쪽에 지각, 가장 얇은 층이 있고, 그리고 그 안쪽은 멘틀,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한다. 그리고 그 안쪽은 외핵, 액체로 추정된다. 그 다음에 내핵.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 내핵과 외핵을 합쳐서 지구의 핵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같이 스스로 확인하기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뭐라고 했죠? 네. 모로비치치 불연속면 또는 간단하게 모호면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꼭 기억해야 되는 용어죠. 그리고 2번. 직권의 층상구조에서 액체로 이루어진 층. 뭐라고 했죠? 네, 외핵이었습니다. 액체이기 때문에 S파가 통과하지 못했죠. 자, 그리고 3번. 지구 중심까지 들어갈 수 있는 탐사선을 만든다면 어떤 기능을 갖춰야 할까요? 여러분, 이건 스스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구 내부로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네, 온도가 점점 높아지고 그리고 압력도 엄청 세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핵이 지구 내부 구조 중에서 온도와 압력이 가장 크게 나타나요. 자, 그러면 탐사선은 큰 압력에 견딜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높은 온도에도 견딜 수 있어야 되겠죠? 녹지 않아야 돼요. 자, 스스로 확인하기까지 정리를 다 해봤고요. 오늘 새로 배운 내용이 많은데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한 부분 위에 올라가서 지구 내부 조사 방법들, 그리고 지진파 연구가 왜 효과적인지 이런 거 꼭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직권의 층상구조, 그리고 모호면이 어딘지, 그리고 각 직권의 층상구조의 특징까지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복습 꼭 하세요.